노년 재혼은 새로운 사랑과 동반자를 찾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인 선택으로만 접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죠. 오늘은 노년 재혼의 현실과 장단점,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노년 재혼의 동기와 현실적인 이유. 외로움 해소와 정서적 안정. 노년 재혼의 가장 큰 동기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 보면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죠. 또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노년기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재혼을 결정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혼 선택.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재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생활비 부담이나 간병 문제를 분담하기 위해 재혼을 고려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는 현실적인 동기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회복에 미치는 영향. 재혼은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반대로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부모를 보며 자녀들이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부모의 재혼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혼 전에 자녀와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 재혼이 가져오는 장점과 행복. 새로운 인연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 재혼은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함께 여행을 가고 일상을 공유하며 혼자가 아니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삶에 활력을 더하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느끼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심리적 안정과 동반자로부터 얻는 위로.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위로하며 의지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안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 활동 및 일상에서의 활력 증가. 재혼은 새로운 사회적 활동과 관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거나 모임에 참여하면서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죠. 이러한 활동은 일상 속 무료함을 줄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재혼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재혼 시 겪을 수 있는 문제와 갈등. 경제적 갈등, 자산 분배와 비용 문제. 재혼 과정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자산 분배, 생활비 부담, 의료비 등 다양한 경제적 요인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재산 상속 문제는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혼 전 이런 경제적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노년 재혼은 자녀들과의 관계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재혼이 자산 상속 문제나 가족 내 권력 구조 변화로 이어질 경우 자녀들이 재혼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새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관계 형성도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부모는 자녀와의 소통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와 간병 역할에 대한 부담.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혼 과정에서 간병 역할에 대한 논의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와 간병에 대한 기대치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책임감의 부담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받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서로의 한계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재혼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경제적 상황과 재산 분할 문제 확인하기. 재혼 전에는 경제적 상황과 재산 분배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산과 부채를 공개하고 결혼 후 경제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상속 문제는 자녀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인 계약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미리 예방하세요. 경제적인 투명성은 재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족 간 소통과 자녀들의 의견 듣기. 자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혼을 결정하면 관계가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가족 전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우려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자녀들도 점차 재혼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족 간의 소통은 재혼 후 관계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조화 여부 점검하기. 재혼 전에 서로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일상 습관, 건강 관리 방식, 취미 등을 공유하며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가치관이 지나치게 다르다면 재혼 후 충돌이 잦아질 수 있으니 결혼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계를 다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재혼 후의 삶을 더 원활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노년 재혼의 성공을 위한 팁. 현실적인 기대와 서로의 역할 설정하기. 노년 재혼에서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현실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솔직히 논의하며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세요. 특히 감정적인 만족뿐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방적이고 정직한 대화를 통해 신뢰 쌓기. 재혼의 성공 여부는 신뢰를 얼마나 잘 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문제를 미루지 않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개방적인 대화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형성된 신뢰는 재혼 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결혼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계 다지기. 재혼은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데이트 기간 동안 서로의 성격, 생활 방식,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세요.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면 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재혼은 신중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임을 기억하세요. 노년 재혼은 삶에 새로운 활력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재혼 생활을 위해 현실적인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고 미리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행복하고 안정된 재혼을 계획해 보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고민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행복하고 안정된 노년의 삶을 만들어가요.
예전에는 60이 넘으면 은퇴하고 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퇴 후에도 다시 일을 찾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는 물론이고 건강과 정신적인 이유까지 포함해서 노년에도 일하는 것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을 지속하는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더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단조로워지고 무기력함이 찾아오며 건강도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찾은 분들은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에도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현실적인 대안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은퇴 후에는 편히 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삶이 점점 무료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어려워지고 몸도 무거워지고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일을 시작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볍게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을 하면서 몸도 더 건강해지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삶에 활력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이 주는 의미와 만족감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도 일을 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생활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연금 수령액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많은 어르신들이 독립적인 삶을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추가 소득을 얻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시간 근무나 재택 근무를 통해 부담 없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면 경제적인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직접 벌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을 하면 소비를 줄이고 좀 더 알뜰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노후에는 자식들이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들도 본인의 생활이 바쁘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모님도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자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있으면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을 하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에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안심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곧 정신적 자립과 연결되며 노후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일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얼마나 번다고 일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벌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스스로 돈을 벌면 소비에 대한 자유가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거나 여행을 갈 때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을 줍니다. 또한 작은 돈이라도 직접 번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 알뜰한 소비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계획적으로 생활하게 되고 규칙적인 소비 패턴이 형성됩니다. 노후에도 소득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해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실제로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삶에 활력을 주고 노후의 무기력함을 줄여줍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직접 돈을 벌면서 느끼는 보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성취감을 얻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스스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인생 후반기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더 있을까요? 은퇴 후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생활 패턴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정해진 일정이 없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반면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하루 일과가 정해지고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기고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일을 계속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신체 건강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을 하면서 일정한 생활 리듬을 가지면 불면증이나 무기력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어 신체 활동량이 증가합니다. 몸을 계속 사용하면 근육량 감소를 늦추고 관절과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정적인 생활을 하면 오히려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것이 가만히 있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적절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외에 정신 건강에도 일이 영향을 줄까요? 많은 분들이 일을 하면 몸이 더 피곤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적절한 노동은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벼운 육체 활동은 근력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일을 하면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되어 근육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서만 생활하는 것보다 가벼운 노동을 병행하면 심폐 기능도 강화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육체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건강 상태가 더 좋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강해지면 감기나 기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집니다. 너무 격렬한 노동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가벼운 활동은 오히려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내 독소 배출이 쉬워집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을 하면 정신적인 활력도 생기고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을 적절히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기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일을 하면서 근육과 관절을 꾸준히 움직이면 노년기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노동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고립감과 외로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점점 사회와 단절됩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이나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고객을 만나거나 협업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줄어들면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일을 하면 대화할 상대가 생기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일하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는 이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 활동도 줄어들고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뇌를 계속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국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평생 일을 하며 살아왔던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일에는 성취감과 만족감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목표를 가지고 성취했을 때 느끼는 기쁨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일이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내가 여전히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또한 일을 하면서 점점 더 능숙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배움이 생깁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노년기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성취감이 있는 삶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면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까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배우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접할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업을 배우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 계속될 때 우리의 뇌는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배움은 단순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쌓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배움의 기회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이를 통해 뇌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배움과 성장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목표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목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에 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목표가 생기고 삶에 대한 열정이 유지됩니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없으면 삶이 무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일이 없으면 무료하고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로 인해 삶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목표를 가지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목표를 설정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건강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일이 주는 가치는 매우 큽니다. 일을 하면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고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또한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생기며 목표가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일을 하면 노후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은퇴 후에도 일을 하면서 활기차게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지인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따라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예전보다 얼굴에 주름이 많아지고 몸도 무거워진 것 같고 기운이 없어지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늙어 보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유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해왔던 몇 가지 나쁜 습관이 빠른 노화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늙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0대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몸과 젊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음을 유지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습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나이를 더 빨리 먹게 만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화를 앞당기는 5가지 나쁜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이 습관들만 고쳐도 훨씬 더 젊고 건강한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혹시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젊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하고 젊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70대가 되면서 급격히 몸이 약해지고 외모도 빠르게 변해갑니다. 이 차이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도 어떤 사람들은 늙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늙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늙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70대를 보내고 싶은 분들은 오늘 알려드릴 나쁜 습관들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몸과 마음을 늙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습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먹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이런 습관을 계속 반복하면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지고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 습관들을 하나씩 버리면 몸도 가벼워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5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더 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고쳐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나이를 늦추고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70대에 반드시 버려야 할 나쁜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늙었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정말로 몸과 마음이 늙어버립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더 젊고 건강하게 삽니다. 반대로 난 이제 늙어서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금세 기운이 떨어집니다.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면 몸도 그것에 맞춰 점점 약해집니다.
나이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삶이 점점 지루해집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 활력도 생기고 도전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합니다. 젊음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늙었어라는 말 대신 나는 아직 할 수 있어라고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기운이 좋아집니다.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스스로를 나이 든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아직 충분히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어쩌지라는 고민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스트레스는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낮춥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명상이나 가벼운 호흡을 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걱정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필요 없는 고민을 줄이면 잠도 더 잘 오고 하루가 더 행복해집니다. 혹시 지금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걱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다라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자연스럽게 생기가 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들도록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행복한 기분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혈압도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더 젊어 보입니다. 젊음은 피부 관리보다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피어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더 빨리 약해집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움직이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관절이 굽고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뇌 기능도 저하되면서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만 해도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관절을 보호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너무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도 좋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면 일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피곤함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활력이 생기고 몸도 가벼워져서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몸도 마음도 더 젊어질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가볍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TV를 볼 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카트를 밀면서 천천히 걸으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다리 힘이 강해집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활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더 유연해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특히 실내에서라도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춤을 추거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 보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굳이 힘든 운동이 아니라도 일상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몸을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라는 말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하루에 5분, 10분씩 움직이더라도 그 효과는 쌓여갑니다.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결국 더 건강하고 젊은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손을 자주 움직이면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억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팔 돌리기나 다리 올리기도 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몸이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걸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걸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이 힘들다면 가벼운 물병을 들고 운동해 보세요. 매일 한 걸음 더 걷고 한 번 더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피곤함이 사라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몸이 더 쉽게 피로해집니다. 작은 운동이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집에서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실천해 보세요.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생활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건강한 70대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움직임을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과 마음이 더 빨리 늙게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생각이 좁아지고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불필요한 걱정이 늘어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웃을 일이 많아지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친구들과 만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과도 자주 인사하고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도 마음도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면
우울감이 줄어들고 삶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대화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대화를 나누면 뇌가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서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새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더 좋아집니다. 단순히 TV를 보는 것보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뇌에 훨씬 더 좋은 자극을 줍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면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감정 표현이 풍부해집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할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농담을 주고받거나 유쾌한 대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와 건강에도 좋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통하는 습관을 유지하면 뇌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하루 한 번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면 더 큰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귀찮아할까? 라는 생각은 버리고 용기 내어 먼저 연락해 보세요. 대화하는 습관이 몸과 마음을 더욱 젊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등산 모임, 문화센터 강좌 같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는 신선한 자극이 되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삶이 더 활기차지고 즐거운 일이 많아집니다. 모임에 나가서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기존의 친구들과만 만나기보다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웃과 더 친해지거나 동네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관계는 노력하는 만큼 더 깊어지고 오래 유지됩니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면 더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지금 바로 새로운 만남을 위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요즘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을 빠르게 노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인공 첨가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 건강에 해롭습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공육, 인스턴트 음식, 튀긴 음식은 혈관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얼굴도 더 빨리 늙어 보입니다. 특히 패스트푸드는 심장질환과 비만,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몸속 염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에서 온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몸이 가볍고 건강해집니다. 패스트푸드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더 맑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면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대신 집에서 간단한 자연식 요리를 해보세요. 식습관을 바꾸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개선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건강한 식사를 시작해 보세요. 단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설탕이 노화를 빠르게 촉진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과도한 당 섭취는 피부를 손상시키고 주름을 더 빨리 생기게 만듭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콜라겐이 파괴되면서 피부 탄력이 줄어듭니다. 또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려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관절통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달콤한 과자나 케이크, 빵, 음료수에는 숨겨진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당분을 줄이고 자연에서 온 단맛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견과류를 섭취하면 건강하게 단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음료수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면 당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음식을 줄이면 체중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며 피부도 더 건강해집니다. 너무 급격하게 줄이기보다는 하루에 섭취하는 당을 점점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면 입맛도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건강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하루에 단 음식 하나만 줄이자라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몸이 더 건강해지고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분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체중 조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몸이 더 건강하고 피부도 맑아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하루 세 끼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피로감이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과식을 피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공된 음식보다 집에서 직접 만든 자연식이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튀긴 음식보다 찌거나 굽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기 위해 녹색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고 싱겁고 담백한 음식을 섭취하면 혈압 관리에도 좋습니다. 한 번에 식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하나씩 실천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노화를 늦추고 활기찬 삶을 위해 오늘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잘 자는 것이 최고의 피부 관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피부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름이 더 빨리 생깁니다. 수면 부족은 콜라겐 생성을 방해해 피부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다크서클, 피부 건조, 칙칙한 얼굴빛의 원인이 됩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해 피부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깊은 숙면을 취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얼굴이 생기 있어 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체내 염증이 많아지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이 자야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피부뿐만 아니라 머리카락과 손톱도 건강해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 전체가 무기력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 좋은 수면이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수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건강한 숙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피부 건강과 젊음을 지켜보세요. 매일 잠자는 시간이 다르면 생체 리듬이 깨져서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몸의 회복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신체 리듬을 흐트러뜨리고 피로를 더 쌓이게 합니다.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혈압이 오르고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하루 리듬을 찾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깊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조절이 필요합니다. 수면이 불규칙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취침 전 과식하거나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는 습관도 숙면을 방해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면 수면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수면을 취하면 아침에 개운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면 패턴을 정리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노화도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숙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습관 중 하나입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를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조절하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침구를 깨끗하게 관리하면 쾌적한 수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아침에도 피곤하지 않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낮 동안 적절한 활동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몸이 적당히 피곤해야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스트레스를 떠올리면 숙면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호흡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밤에 자주 깨서 수면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수면을 잘 취하면 기억력과 사고력도 좋아지고 몸의 피로도 빠르게 회복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숙면을 위한 좋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나쁜 습관 중에서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나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비싼 화장품이나 건강 보조제가 아니라 평소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활발히 움직이고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습관이 있나요? 혹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삶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70대를 위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젊고 앞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